자, 이제 건축물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건축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첫 번째 간섭이 바로 이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제 건축물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물을 보면은 324페이지 제일 아래에 건축물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 거기 의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이걸 풀어서 본다면 이렇게 보죠.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단 지붕은 있어야 돼. 그러면 땅에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붕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뭔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게 첫 번째는 기둥, 두 번째는 벽. 자, 이렇게 생긴 것은 다 뭐다? 건축물. 근데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비 안 맞으면 돼요. 비 안 맞게. 비 안 맞게 만들어진 것은 다 건축물. 자, 그런데 이게 지하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고가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지하에 있거나 고가에 있거나 다 건축물. 아시겠죠? 자, 전부 다 건축물. 이렇게 생긴 것은 다 건축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건축물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건축법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만들 수 없다. 아시겠죠? 함부로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말하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공기관에다가. 저 이거 만들게요. 이거 좀 만들어서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건축법은요. 대부분 공적 행위보다는 사적 행위가 많죠.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럼 사적적 행위가 많기 때문에 사적 행위의 근거는 인가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있죠. 허가. 그죠? 사적.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할 수 있었던 것을 금지시켰다가 해제시켜 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허가.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인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허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사적 행위예요. 자, 그럼 이게 건축물인데, 근데 이제 공작물이라는 걸 잘 보세요. 공작물. 자, 공작물 보면은 광의적 의미를 보면은 건축물을 포함한 사람이 만드는 것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건축물을 포함해서 사람이 만드는 것. 자, 우리가 공작 그러잖아요. 공작. 자, 공작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북계 공작 이런 뜻이 아니라 만든다는 거잖아요. 작품을 만들어. 그죠? 그럼 공업적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누가 만드느냐? 사람이 만드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걸 말하는. 그러면 건축물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뭐 하늘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건축물을 포함해서 사람이 만든 것은 다 뭐라고 불러요?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물에 의의해 보시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공작물 중 보이시죠? 공작물 중 동그라미 딱 쳐놔봐요. 공작물 중 이거. 그러니까 공작물 이거야. 자, 그런데 협의의 의미가 있어요. 협의. 자, 이 협의적 의미에서 공작물 한번 보겠습니다. 33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332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거기에 4번에가, 그죠? 네모 4번. 옹벽 등의 공작물의 준용 이렇게 나와 있잖아. 공작물 나와 있죠. 공작물. 그죠? 자, 근데 공작물 나와 있는데, 거기 민대를 쭉 봐보세요. 2m 넘는 경우, 4m 넘는 경우, 5m 넘는 경우에서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 뒤에 보면 뭐에 관한 이야기냐? 뭐 옹벽, 담장, 뭐 기념탑, 그죠? 뭐 굴뚝,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잖아. 이것들이 또 공작물이야. 근데 공작물은 뭘 해야 되느냐? 신고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를 따라서 이것도 넘는 경우니까 초과겠죠. 높이를 초과하면 요 정도 높이까지는
그죠? 예를 들어서 담장이다 그러면 2m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m가 넘어가? 그러면 신고하라는 겁니다. 저희들 2m 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이 협의적 의미는 지붕과 기둥, 벽이 모두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건축물 제외. 쉽게 말해서 건축물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빼고 사람이 만든 것은 다 공작물이야. 아시겠죠? 건축물 빼고 사람이 만든 건 다 공작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공작물 그러면은 광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광의는 딱 한 번, 아까 우리 의 봤잖아요. 건축물에 의해 공작물 중, 이거 공작물 중, 요 의에 한 번 딱 나오고 끝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갖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 건축물이야. 그리고 이 공작물이야. 쉽게 말해서 건축물, 공작물. 그쵸? 그러면 이건 협의의 공작물이고 이건 건축물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을 지으면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담장을 2m를 초과하게 되면은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 짓고 허가를 해줄 때 건축물만 보고 허가해 주겠습니까? 이 대문이나 담장까지 다 보고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그쵸? 다 보고 허가를 해 주잖아요. 다 보고. 그죠? 그러니까 다 보고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보고 허가를 해 주는 건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문장에서 허가를 주면은 자, 건축물 있고, 그죠? 담장, 이거 있는데 건축물만 보고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보고 허가해 줘. 그러면 여기에서 허가는 여기에 신고하고 어떤 게 더 큰 의미가 되겠어요? 이게 더 큰 의미가 되지. 허가하고 신고하고는 허가가 더 큰 의미가 될까요? 근데 뭘 신고하고 말고를 해? 그냥 여기서 허가 받았으면 됐지. 이 신고 규정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신고라는 문장이 나왔느냐? 자, 바로 이거. 건축물이 없고 담장만 있어. 옹벽만 있어. 그러면 건축물이 없고 담장만 있고 옹벽만 있으면 그때는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는 허가 규정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담장 만들 때, 옹벽 만들 때 2m를 초과하면 신고하라는 겁니다. 2m 안 넘으면 신고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만들면 돼.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 그 대신 2m가 넘을 때는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럼 뭐가 없을 때? 건축물이 없을 때.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이런 신고 규정이 없고 건축물이 없을 때만 이런 신고 규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공작물을 축조할 때 밑줄 쳐보세요. 공작물을 축조할 때 여기다 밑줄 쳐놓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놓냐면 건축물과 분리 이렇게 써놓으세요. 건축물과 분리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물과 분리하는 공작물을 축조할 때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건축물과 분리하는 공작물을 축조할 때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함께 있을 때는 신고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축물과 분리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걸 건축하는 겁니다.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건축하는데 건축이라는 말 자체는요. 건축물이나 공작물 따위를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축조라고 그래요. 축조. 축조한다 그런 소리는 쌓은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쌓는 걸 축조라고 그러고요. 담장을 쌓은 것을 축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축조 신고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축조 신고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출력 문제 한번 봐볼까요? 지금 여기 문제 있거든요. 자, 이 문제가 틀렸어요. 근데 뭐가 틀렸을까요? 자, 여러분들 324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일 아래 아까 봤던 문장이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읽고 또 받고, 읽고 또 봐도 틀린 데가 없어. 근데 왜 틀렸다느냐? 자, 여기 보면은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및 벽이니까, 자, 여기는 무슨 소리냐면 A, B, C가 있으면 A, B 플러스 B, C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있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이 벽도 있고 기둥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축물은 뭐라 그랬어요? 지붕과 기둥, 벽 하나씩만 있으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또는 이건 및 이게 틀린 거 이게 그 자리가 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틀릴 거라는 걸 알고 가면은 찾기 쉬운데 뭐가 틀린지를 모르면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숨은 그림 찾기가 안 돼. 여기는 이 밑이 안 보이는 거야. 저거 읽어보고 여기 읽어봐도 또는과 밑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 안 보여. 근데 딱 봤을 때 아 여기는 또는이지 그럼 바로 보자마자 틀렸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는 틀리게 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고가나 지하에도 똑같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랬죠? 이거 지하나 고가에 똑같이 생긴 거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지하에 있던 고가에 있던. 자, 그러면 여기는 A, 지붕. 그리고 기둥. 플러스 C. A, B, A, C예요. 그렇죠? A, B 플러스 A, C.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 소리잖아. 그렇죠? 또는이야, 또는. 이것 되고 이것 되고. 근데 여기는 A, B, C가 다 있어야 돼. 이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 문장이 틀렸다는 사실. 그죠? 이거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또는 및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추접하게 문제를 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낼 수 있어. 자, 그런데 밋이나 또는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야 허가가 되는 건지 이렇게 만들어도 허가가 되는 건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만드냐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건지 저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완전히 틀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밋 또는 이건 아주 중요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이 밋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고라는 용어를 쓰고 자, 또는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이건 또는이랑 똑같은 말이고 이고 A이고 B이고 C 그러면은 이것은 다 된다는 거니까 밋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꿀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국어에서 밋과 똑같은 말 그리고 또는과 똑같은 말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국어 모르면 또 안 돼요. 그죠? 국어. 그러니까 국어의 의미 형태. 자, 수학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더하기 빼기만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공부했던 것 중에서 또 하나 배워야 되는 거. 아, 그때 내가 수학 배웠는데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게 뭐가 됐어요?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요거 써먹는 거죠. 이 공법이 써먹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중요하거든. 이상이냐, 초과냐?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상은 포함하지만 초과는 포함하지 않잖아.
공동구 200만 제곱미터 아니란 말이야. 이상이 아니라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이 200만을 할 때는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200만을 초과하면은 내가 공동구를 부담해야 되잖아. 이게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법의 근거는 아주 중요한 거죠. 약속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 근데 여기서는 해야 돼. 자, 건축행위입니다. 건축행위. 자, 건축행위가 도대체 어떤 게 있냐? 우리 아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 건축하는 행위가 총 몇 가지 형태가 있냐? 5가지 형태가 우선되는데요. 3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5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자, 신축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 빼고 지금 볼게요. 가로는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자, 맨 땅에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거. 원래 없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다시 만드는 것. 이게 됐네요. 그쵸? 이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로를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를 봤더니 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도 포함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고 다시 건물을 만드는 거. 자, 이것도 포함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마지막 줄을 보면 신축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냐? 개축 또는 재축은 제외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개축이나 재축은 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재축이나 개축은 뺀다. 자, 그러면 개축, 재축 한번 가보죠. 3번 가보세요. 3번. 자, 3번에 가보면 개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가보면 재축이 있어요. 자, 개축 봐보세요.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그죠? 일부입니다. 그 일부를 해체하고 있어, 그죠? 자,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자, 해체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재축 가볼게요. 4번에.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 동그라미, 멸실. 자, 철거라는 말은 사람이 하는 거겠습니까? 하늘이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멸실은 사람이 멸시시키는 겁니까? 하늘이 멸시시키는 겁니까? 그렇죠. 하늘.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배웠던 철거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누가 철거할까를 알고 있잖아. 멸실하면 알고 있잖아. 자, 화재로 우리 집이 철거됐습니까? 화재로 우리 집이 멸실됐습니까? 그렇죠. 바로 나오잖아, 멸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멸실의 의미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부수는 게 아니야. 그쵸? 부수는 게 아니라고. 막 도끼 들고 때리는 게 아니라고. 자, 철거는 도끼 들고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 들고 때려서 박살내는 것은 개축. 그리고 하늘에 의해 가지고 천재지변 등에 의해 가지고 그냥 박살나는 거. 사람이 도끼로 내리 찍은 게 아닌 거. 이것은 재축.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개축은 사람이 박살내는구나. 자, 내가 집에 가고 있는데 막 우리 집을 막 뭔가 누군가가 뭐 곡괭이로 막 찍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개 하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개. 알겠지? 개 하면서. 개축. 그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이 개축과 재축 관련된 건데, 개축 다시 마지막으로 보죠. 종전의 같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축조하는 겁니다. 같은 범위. 자, 재축도 보세요. 기억번에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있던 건물 없애고 다시 만드는데, 그죠? 종전의 규모보다 더 적어지면 3층짜리 없애고 3층짜리를 다시 만들어. 3층짜리 없애고 2층짜리를 만들어. 그죠? 자, 그 규모는 뭐예요? 건폐율 용적률을 말하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똑같은 범위 내에서 그 이하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은 개축, 재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신축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더 커져야 된다고. 아시겠죠? 더 커져야 된다는 거.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개축, 재축은 동일 범위 이하에서 만드는 거지만 신축은 더 커져.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3층짜리 건물을 없애고 4층짜리를 만들어. 그러면 신축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신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또 하나 보겠죠. 거기 보면은 또 가로 두 번째 문장.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렇죠? 조그만한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큰 건물을 하나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축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것을 신축. 그러니까 신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새롭게 만들면 신축. 자, 있는 것을 없애고 더 크게 만들면 신축. 조그마한 것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거 옆에다 큰 거 만들면 신축. 증축 볼까요? 자, 증축은 존재하는 건축물을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세요. 이게 있었는데 똑같잖아. 뭐하고? 이거나 이거나.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다른 것은 여기에 있는 X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밑줄 쳐져 있죠. 이 말을 보면서 여기를 읽어보면서 뭔가 박살났다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지, 안 들잖아. 근데 개축이나 재축을 볼 때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박살났다는 점이 느껴지잖아. 그리고 신축의 의미에서도 해체나 멸실시켰으니까 박살났다는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해체나 멸실이라는 것이 있어야 박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체나 멸실이란 말이 없어. 그럼 박살 안 난 거야. 안 난 거에 더 추가하는 겁니다. 3층짜리 건물 아무 일 없어요. 거기다 한 층 더 올려서 4층 만든 거야. 그러면 증축. 자, 두 번째는요. 큰 건축물,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여기가 큰 건축물이 있어. 거기다가 작은 건축물을 만들어. 부속 건축물을 만들어. 그러면 증축. 아시겠죠? 증축. 이 차이점. 지금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약속하자고.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돼요. 다음에 또 하니까. 자, 개축. 아까 했죠? 개축은 사람이 박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박살낼 때는 요령이 있잖아. 얼마만큼 박살내야지 이게 돼. 그런데 재축은 하늘이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박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만큼 박살내야 되지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일부를 철거하는데 그 일부는 어디 일부냐? 자, 내력벽, 기둥, 복, 지붕 툴 중 3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A, B, C, D라는 과목이 있으면 이 과목 중에 3과목 이상을 선택하라는 소리예요. 자, 만약에 A 3개, B 2개. 그럼 5개야. 그쵸? 하지만 목차는 2개밖에 없잖아. A, B잖아. 그쵸? A, B. 그러니까 하나, 2개가 되는 거예요. 밑에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위로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A, B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이렇게는 하면 안 돼. 이것은 개축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이건 개축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 그래서 A, B, C 이렇게 하면 3개 나왔잖아. 그럼 개축이야. 아시죠? 이게 개축.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개축과 재축의 의미는 동일 범위야. 동일 범위. 똑같이. 그러니까
있는 걸 박살내고 다시 똑같은 범위 내에서 만드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전. 자, 이전인데 그동안 축축축 가다가 갑자기 뭘로 나왔어요? 전. 그쵸? 축축축 가다가 갑자기 전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전이라는 말은 축축축 가다가 이제 전이 나왔으면 옮긴다는 뜻인데요. 자, 이런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지금 책상이 있는데 이게 책상이 이제 조립식 책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립식 책상인데 근데 나 혼자 책상을 좀 옆방에다 옮기고 싶어요. 그럼 옆방에다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책상을 그대로 들고 옆방으로 옮기거나 해치하지 않고. 왜? 들을만 하니까. 혼자 들을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무거워, 책상이. 그러니까 일단 해체를 해. 그래서 옆방에 가지고 와서 다시 조립을 합니다. 이런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건물이라면요. 옆방에는, 그죠? 내 땅에서 옆에 땅으로 갔으니까 옆에 땅에 내다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없었던 곳에 들고 갔던, 아니면 다시 조립을 하던, 새롭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부른다? 신축.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내 방이야. 자, 내 방인데 여기에가 책상이 있었어요. 이 책상의 위치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죠. 그대로 들고 가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무거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혼자 있으면. 친구랑 여러 명이 있으면 무거워도 옮길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나 혼자 있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조립을 해야 되겠죠? 풀어야 되겠지? 다 해체시켜. 해체시키고 옮길 거란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이 방법은 첫 번째는 해체 후에 옮기는 경우가 있고, 그죠? 해체 안 하고 옮기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해체를 하고 옮겼으면은 어쨌든 책상이 더 커졌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걸 그대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해체를 하고 옮겨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여기서는 있던 건물 없어지고, 인간이 없었으니까 없애고 다시 똑같은 범위에서 짓는 것 개축. 해체를 안 하고 옮기면 어떻게 되냐? 이건 축이 아니야. 축은 세워야 되잖아. 그냥 그대로 옮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이전. 그러니까 달라진 놈이죠. 해체를 안 하고 옮길 때 옆으로 옮겼다 거지, 다시 해체하고 옮기는 것은 이건 축이 다시 만든 거니까 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전이라는 말은 뭘 해체하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예요. 그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옮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옮기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요 구조부가 뭔데? 그렇죠? 주요 구조부. 자, 327페이지 한번 보죠. 거기 보면 주요 구조부가 나와 있는데요. 주요 구조 보면은 내력벽, 지붕틀, 보, 그렇죠? 주계단, 기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바닥부터 시작이 나오는데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그래서 이걸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기, 바보, 지주. 그렇죠? 내기, 바보, 지주로 외우던 내기, 바보, 주지로 외우던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절에 다니신 분들은 지주로 외우고 절에 안 다니신 분들은 주지로 외우고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내기, 바보, 지주. 자, 내기, 바보, 지주 형태에서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내기, 바보, 지주로. 자, 그럼 내기, 바보, 지주 형태인데 이 경우에 한해서만은 이것은 해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펜션 같은데 가면은 펜션 같은 거 만들어 놓는데 이쪽에 뭐 햇볕이 좀 덜 든다든가 하면 옆으로 살짝 옮긴단 말이야. 이게 이전이야. 근데 그걸 조립을 다시 풀어 옮긴 게 아니라 그대로 집을 들여다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박살 안 내고.
그죠? 뼈대를 놓고 그대로. 그러니까 책상을 놓는데 책상에 옮기려면 무거우니까 서랍 빼고 위에 있는 책꽂이 빼고 그리고 책상 들고 가잖아? 그럼 책상에 뼈대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만 집어넣는데 서랍만 집어넣고 책꽂이만 위에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가 가능한 것만 분리시키고 분리가 불가능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자, 또 보세요. 같은 대지 안에서 움직이게 돼. 다른 대지로 가버리면 신축이야. 없는 데 새로 생겼으니까. 근데 같은 대지 안에서만 움직여. 옆으로 움직이는 거. 이것을 이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전.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꼭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축이 뭔지, 증축이 뭔지, 개축이 뭔지, 재축이 뭔지, 이전이 뭔지,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이 5가지. 자, 그럼 이게 뭐야? 건축행위입니다. 그죠? 건축행위인데, 자, 그런데요. 이 문장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거. 자, 보세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증가시켰대요. 자, 그럼 역시 주어 보면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축. 뭔데? 증가시킨 건데. 그러면 기존 건축물 대지 신축이다. 그럼 신축이다. 근데 신축일 수도 있고 증축일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일이잖아. 그렇죠? 자, 근데 증가시켰다. 그럼 보세요. 기존 건축물은 여기서는 박살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철거도 아니고 멸실도 아니야. 만약에 철거나 멸실된 상태에서 증가돼 버리면 신축이에요. 근데 여기는 철거도 아니고 멸실도 아니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증축이 돼야지. 그렇죠? 증축. 그래 틀린 게 되는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증축하고 개축, 재축 이걸 약속을 하는 거야. 그죠? 의미 파악에서. 왜? 신축이 가장 허락받기가 어려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증축인 경우, 또 개축인 경우, 재축인 경우. 원래 있었던 게 3층짜리가 무너졌으니까 다시 3층짜리 짓는 거 그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3층짜리면 4층으로 만들어? 이건 조금 힘들겠지. 아무것도 없는 데다 4층짜리 건물 만들어? 이건 더 힘들겠지.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허가받기가 어려운 것부터 순서가 있을 것이고 그러려면은 아 이것은 뭐야 라고 확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신축이야. 그러니까 허가받기 어렵다. 이것은 개축이야. 이거 여기까지는 허가받아도 돼. 여기는 증축으로 갈 거야. 여기는 좀 허가받기 약간 어려워. 이런 식으로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대수선이에요. 자, 우리가 건축행위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었잖아요. 그럼 이 행위를 할 때 뭐 하는 소리죠? 아니,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건축행위잖아. 그죠? 건축행위. 잘 들어봐요. 건축행위야. 그럼 그 건축행위를 할 때는 뭐 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하라는 소리입니까? 공기관에다 알리고 하라는 겁니까? 그쵸. 공기관에다 알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공기관에 알리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려워.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공기 알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 집에 뭐 보일러가 고장났어. 근데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보일러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일러공을 불러서 고칩니까? 공기관에다 알린 다음에 보일러공을 부릅니까? 그쵸? 그냥 보일러 고치잖아요. 아니, 그러면 수선을 할 때 그냥 사람 불러서 고치면 돼. 근데 대수선이라는 게 있어. 그럼 왜 대수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느냐? 바로 이 대수선이라는 경우의 근거가 바로 알리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수선 중에서도 큰 수선을 할 때는 뭐 하라는 소리예요? 또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 행위는 아닌데, 그렇죠? 건축 행위는 아닌데, 그런데 크게 고친다. 그럴 때 알려야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게 대수선이에요. 자, 331페이지.
자, 330페이지에 건축 나와 있죠? 건축은 5가지밖에 없어요. 대수선은 건축하고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에 해당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대수선은 건축 안에 들어가지 않아. 별개야. 건축과 대수선은 대등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수직관계 아니야.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포함관계 아닙니다. 대등관계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수선이 뭔가 봤더니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법, 주계다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선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 말은 증축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넓혀지면 안 돼. 높아지면 안 돼.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안에는 여기다 기둥을 한 2개 정도 세워요. 그래서 건물을 좀 높입니다. 이건 증축이라고. 또 기둥 2개 정도를 옆에다 세워가지고 옆으로 넓힙니다. 이거 증축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갑자기 박살났어요. 그죠? 다시 만듭니다. 그죠? 다시 만듭니다. 자, 다시 만들면 여기에는 개축, 재축입니다. 건물이 박살난 걸 다시 만들면 이것도 개축, 재축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게 아니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건물이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기존 건축물도 늘리면 증축이 되잖아. 근데 기존 건축물을 안 늘린 상태에서 추가만 하는 거야. 자, 지금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다가 그냥 벽 하나 더 세워. 기둥 하나 더 세워. 아니면 기둥 하나 빼. 아니면 기둥을 고쳐. 아니면 기둥을 변경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할 때는 건물이 그대로 있잖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부속품 하나를 손대는 거예요. 이것을 대수선이라고 그래. 근데 그 부속품이 어떤 거냐?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다. 자, 내기, 바, 보, 지, 주.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주요 구조부. 그죠? 주요 구조부에서. 내기, 바, 보, 지, 주. 주요 구조부에서 봤잖아요. 주요 구조부에서. 그죠?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에서 본 내용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내기, 바보, 지주라고 그랬는데 뭘 내기하면 바본지는 모르잖아. 그죠? 뭘 내기하면 바본지를.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경마. 그러니까 경마, 내기, 바보, 지주예요. 경마, 내기, 바보, 지주. 이 기타. 그죠? 경마, 내기, 바보, 지주. 아셨죠? 경마, 내기, 바보, 지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8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뭘 하느냐? 증설, 해체, 수선, 변경. 4가지. 자, 건물 그대로 놔두고 여기 안에 이 부속품, 8가지 부속품을 하나 더 추가시켜. 증설. 하나 빼. 해체. 자, 하나를 고쳐. 수선. 하나를 바꿔치기. 변경. 그러면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자 보세요. 보면은 증설, 해체 앞에 숫자적 개념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수선, 변경 앞에는 숫자적 개념이 보입니까? 그렇죠. 보이죠. 그죠?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3개라는 것과 30이라는 형태. 자, 그래서 바로 5개의 경우에 한해서만 8개 중에서
5개 경우에 한해서는 수선 변경 앞에 요 숫자 3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그쵸? 딱 8개 중에 5개만. 자,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4가지인데 이때 주요 구조부하고 경마. 자, 여기 문제인데요. 이 중에 딱 5가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마감재는 3자하고 친하다. 그래서 내기 보지 마 3 이거예요. 내기 보지 마 3. 그렇죠? 내기 보지 마 3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1년 동안 이거 하고는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내력벽과 마감재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이 2가지는 벽면적이니까 30. 나머지는 기둥, 보, 지붕틀은 각각 3개 이상. 그렇죠? 각각 3개 이상.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대수선.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대수선. 그러니까 대수선이라는 말 자체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딱 공부할 때 8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8가지 전제 냈을 때 바로 증설과 해체에서는 숫자가 필요 없는데 자, 제가 이걸 바꿔놨죠? 변수라고, 변수. 자, 여기서는 숫자가 생겨요. 변수가 생기는 거야. 변수. 그래서 숫자가 생기는 겁니다. 변수가. 그래서 변경과 수선만 숫자가 발생한다. 몇? 3. 근데 그 변수가 생기는 게 5가지다. 내기 보지 마 3.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뒤에 수선 변경이 나왔을 때만 숫자가 있는 거지 증설, 해체가 나올 때는 숫자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력벽을 증설한다 할 때는 뭐 몇 개 그런 거 없다고. 1개를 증설하든 2개를 증설하든 다 대수선이야. 근데 기둥도 마찬가지죠. 기둥을 증설해 1개를 증설하든 2개를 증설하든 3개를 증설하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증설만 하면 대수선이에요. 근데 기둥을 수선을 할 때는 2개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야. 그냥 사람 불러서 하면 수선이야. 그냥 3개를 수선해야 그때는 대수선이라 그래. 그게 약속이에요. 3개 수선할 때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2개 수선할 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고쳐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약속이야. 근데 증설할 때는 1개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소리야.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거. 지금 뭘 했어요? 기둥. 기둥은 들어가죠? 8개 안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8개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4기 들어가잖아. 4기도 있어. 기둥 들어가. 자, 근데 뭐 한다 했어요? 증설. 자, 증설은 숫자 관심도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1개는 그냥 날리면 돼. 의미 없어요. 무의미한 겁니다. 그냥 기둥을 증설하면 이 소리예요. 자, 그럼 기둥을 증설하면 대수선이라고 아니라고? 맞다고. 대수선이라고. 아시죠? 기둥을 증설했으니까 여기는 몇 개를 하든 상관없잖아. 증설, 해체는 증설이란 말과 해체라는 말이 여기 나오면 이때는 무조건 대수선이야. 그러니까 틀린 거지. 아니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수선이나 변경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요 말이 나오면은 대수선이 아니지. 왜? 여기 앞에는 몇 개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3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개잖아. 그러니까 대수선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는 3개 이상이 나와야 돼. 3개 이상. 그래야 대수선이야. 여기는 대수선이 아니고.
3개 이상이 나올 때만 대수선이지 그냥 한 개 수선은 아니라고. 한 개 변경도 아니라고. 그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이게. 이걸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라는 거, 대수선이 맞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죠? 대수선이 맞다. 왜? 기둥을 증설하는 거니까. 기둥 증설은 대수선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종류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법에서도 나오고 건축법에서 나오는데 이게 20개 이상이면은 30개. 30개 이상이면 주택법. 30개 미만이면 건축법이야. 그러면 그 경우가 뭐가 있느냐 봤더니 바로 2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이 나와요. 자, 단독주택 333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가 나오는데 그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번에는 2가지만 공부할 겁니다. 주택만.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 2가지만 공부해요. 자, 단독주택은 주택 매매 경우 한 개의 건축물 안에서 나누어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4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단독주택에는 오리지널 진짜 단독주택 있어요. 거기는 우리 식구들만 사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다중주택과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무조건 3층 이하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하층이나 필로티는 빼고 1층이 주차시설로 되어 있는 공간 있죠? 이런 건 빼고 무조건 사람이 살고 있는 게 3층이야. 3층까지. 그러니까 최대가 3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다중주택은 사람이 많이 사는 거고 다가구주택은 식구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여러 식구들. 그럼 여기는 여러 식구들이 사는 거고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비교를 하냐? 자, 보세요. 다중주택도 똑같이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 다가구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다중주택은 사람만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방만 많으면 됩니다. 그리고 밥은 함께 먹으면 돼요. 즉, 하숙집. 그래서 단독 취사시설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여러 식구들이 많이 살아요. 철수네 집도 살고, 영희네 집도 살고, 순이네 집도 살아. 그렇죠? 근데 영희, 철수, 순이만 살면 모여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데 철수네 집하고 영희네 집하고 순이네 집이 함께 밥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단독 취사시설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게 자취집. 그렇죠? 자취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취집은 뭐예요? 내가 취사를 해서 하는 곳이니까 각각 부엌과 방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부엌방, 부엌방, 부엌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엌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예, 면적 층수는 똑같으니까. 자, 공간은 뭐 대통령 공간, 국무총리 공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도 역시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나는 한 4층짜리 5층짜리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3층이야. 자, 공동주택 볼까요? 왜 3층 이하로 만들 수밖에 없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은요, 주택 매매의 경우 한 개 건축물 안에서 나누어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살 수 있어요. 단독주택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만 못 사요. 왜? 살려면 다 사야 돼. 전체를. 아파트 다세대 연립 기숙사입니다. 그렇죠? 아파트 다세대 연립 기숙사. 자, 아파트는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입니다. 자, 여기는 면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5층 이상이면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빌라, 맨션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빌라나 맨션을 봤더니 층수가 5개층이더라. 그러면 아파트예요. 근데 4층짜리 빌라나 4층짜리 맨션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나 660제곱미터 초과가 있습니다. 이하는 660 포함하죠? 초과는 660 포함하지 않겠죠? 그리고 4층 이하입니다. 그러면 660제곱미터 이하에 3층짜리 건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다 가구도 되고 다 세대도 돼요. 그럼 다가구가 된다면은 단독주택이 되고요. 다세대가 된다면은 공동주택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는 1주택자가 되지만 여기는 다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는 등기부를 봤을 때 구분 소유가 안 된다. 나누어서 팔 수 없고 다 사야 된다. 다가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구분 소유가 가능하더라. 다세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형태. 그 다음에 기숙사 형태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까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자, 6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럼 2사로 나눠서 2계층은 상가시설이고요. 4계층은 주택시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660제곱미터 초과라고 보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일단 중요한 건 2층, 4층 플러스 6층짜리잖아. 근데 6층짜리지만 주택으로 보면 몇 층짜리예요? 4층짜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면 4층짜리예요. 그러면 주택으로 보면 4층짜리인데 660 초과했잖아. 초과한 4층짜리잖아. 연립이죠. 아파트가 아니라고. 아파트는 5층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다 주택을 안 짓고 상가 짓고 주택 지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건물은 6층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 땅에다가 건물은 6층까지 만들 수 있는데 그 대신 집은 4층까지밖에 못 만드는 거야. 주택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어야지. 아깝잖아. 4층까지 지으면 4개층밖에 못 만드니까 차라리 밑에 층 상가 2개 넣어가지고 올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죠. 다중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중은 단독주택. 그렇죠. 단독주택입니다. 자,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5층. 잘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무의미해요. 층수가 5층이니까 주택이 5층이 돼버렸잖아. 그쵸? 그럼 이거 뭐가 된다고? 아파트. 그죠? 연립이 아니라고. 아파트가 돼버린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줄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 용도까지 좀 확인을 했고요. 자, 하다 보면 좀 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답답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필요시에 이게 의의가 이런 거구나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